라라라라라 유럽 라라라라라 이제 드디어 누네스가 리버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스테인도 언급을 했고요. 뭐 로마노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말했고 온스테인이 로마노의 발언을 토대로 내용을 뽑았는데 누네스는 알힐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히리고까지 터진 것은 아닌데 사실상 간다고 봐야 되고요. 5,300만 유로 플러스 알파 6,500만 유로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연봉도 당연히 높습니다. 누네스는 유럽 잔류를 원했어요. 그런데 AC밀란 측에서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네스를 데려가려면 최소 5천만 유로는 가져와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AC밀란이 누네스한테 그만한 비드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은 선임대 후 영입 이런 방식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아릴랄 쪽에서 약 6,500만 유로 안팎의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게 되면서 구단과의 협상도 끝났고요. 선수와의 협상도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토록 사우디에 가기 싫었던 누네스가 사우디로 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아릴랄의 심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모네 인자기가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결승 보내고 바로 아릴랄로 합류했죠. 그래서 3년 계약이 유력한데 누네스는 월드컵을 앞둔 1년은 시모네 인자기 밑에서 열심히 9번 자리에서의 트레이닝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리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시모네 인자기도 어차피 사우디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감독은 아니거든요. 유럽으로 리턴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누네스도 넘어올 수도 있다. 다른 팀이었으면 누네스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좋잖아. 그리고 감독이 좋으면은 이제 우루과이 쪽하고 이제 감독끼리 얘기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게 합이 잘 맞겠죠. 심자기는 심지어 투톱 활용도 워낙에 좋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누네스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누네스의 이적은 발표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비 엘리엇의 이적입니다. 사비 시몬스가 첼시로 가게 되면서 라이프치히가 엘리엇한테 정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원래 하비 엘리엇은 모튼과 함께 웨스트햄, 토트넘 이렇게 국내로의 이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으나 라이프치히는 사비 시몬스의 대체자로 엘리엇을 보게 되었고 72시간 내로 강한 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본래 엘리엇은 그렇게까지 떠나고 싶어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 보면은 엘리엇한테 기회가 없을 거잖아요. 환사가 레버쿠젠으로 갔듯 엘리엇도 지금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노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거든요. 예상은 한 4천만 파운드, 원래 모튼 1,500만 파운드, 엘리엇 4천만 파운드 해가지고 도합 5,500만 파운드로 데려가려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리버풀이 측정해놓은 금액은 4천만 파운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낮다면은 옵션들을 넣어가지고 보지 않을까. 좀 많이 아쉽게 된 게 엘리엇이 과거에 그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부상만 없었다면 과연 그 평행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특히 위르겐 클롭이 하비 엘리엇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떻게든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실제로 엘리엇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면서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기 부상 한번 당하고 끊어지면서 현재의 이런 흐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게 된 베이스에는 위르겐 클롭이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이제 레드불 산하에 있는 위르겐 클롭도 하비 엘리엇의 이적을 어느 정도는 좋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엘리엇한테도 그런 좋은 부분들을 언급했을 확률이 높아서 엘리엇이 라이프치히로 가게 된다면은 열심히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적 유력이다. 다음 내용으로는 폴 조이스가 가볍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누네스도 나갈 거고 엘리엇도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키에사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개편이 되면서 추가 영입이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인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포워드 계열에 3명이 빠지는 거긴 하거든요. 엘리엇을 미드필더로 분류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살라자리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엘리엇, 누네스, 키에사, 포워드가 나만하진 않습니다. 리버풀이 에키티케, 각포, 살라 현재는 이 3명밖에 없거든요. 은그모아도 사실 1군의 백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건 있으니까 포워드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마당에 리버풀이 이삭이라든가 아니면 레프트 윙이라든가 이 자리들을 하나라도 보충하지 않으면은 공격수 3명으로 시즌을 보내겠다는 거라서 키에사까지 보내겠다? 아, 리버풀이 이삭한테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이삭이 아니면은 포워드를 영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있긴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퀄리티를 중요시한다는 거라서 만약 이삭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큼지막한 영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8월 이제 10일 다 왔어요. 앞으로 20일 동안 빅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선수들은 이미 남아가지고 그 팀에서 이제 시즌 어떻게 보낼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20일 만에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선수가. 그래서 리버풀은 남은 기간 이삭을 데려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든 빼오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삭을 데려오지 못한다? 리버풀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할지도 저도 감이 안 옵니다. 그만큼 리버풀은 이삭한테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걸만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과거부터 말하지만 쓸데없는데 오래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바로 대체자를 돌리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든 뭔가 그 해결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삭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도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건 이삭 충분히 데려올 만하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버풀은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항상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겁니다. 현재 세슈코가 맨유로 이적할 것 같은데 이삭 정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머리 아플만 해. 키스다운이가 언급한 부분을 조금 가져와 보면은 이미 다가올 친선 경기에서 이삭은 모두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현재 이삭은 뉴캐슬 훈련장에 복귀는 한 상태고 에디 하우와의 면담도 지금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에디 하우는 선수단과 이삭을 이미 분리시켜놨고 이삭이 여기서 팀 훈련에 들어가는 건 말 안 된다. 그래서 개인 훈련을 시켰거든요. 어떤 행사나 이런 자리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결속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또 면담 과정에서 나 리버풀 갈 거야. 치선 경기 못 뜁니다. 저 못 뛰어요. 저 이미 뉴캐슬하고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확고하게 밝히면서 현재로서 이삭과 뉴캐슬의 이런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예 부정적이고요. 이삭은 프리시즌에서 본인이 아예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미 멀리 왔다. 여기서 돈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적할 거야.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잠재적으로 뉴캐슬 기자들은 조만간 리버풀이 다시 비드를 할 거다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걱정은 대체자가 어떻게 될 거냐. 대체자가 들어와야 이삭을 보낼 거 아닙니까? 세슈코가 나가게 되면서 걱정은 조금 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주 고맙게도 오은스테인과 멜리사 레디가 자세한 이런 썰들을 풀어줍니다. 천천히 보게 되면 알렉산더 이삭은 뉴캐슬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삭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적 의사를 분명히 해온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 뉴캐슬과의 챕터는 끝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전부터 본인은 나갈 거라고 말을 해놨고 지금 대체자 못 데려와서 본인이 이렇게 못 나가는 상황? 내 탓하지 마라. 너네한테 지금 전부터 나가겠다 했는데 더 좋은 대체자 데려올 수 있었으면서 너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라는 의견을 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스테인도 내부적으로 들었을 때 뉴캐슬 쪽에서 자녀 계약이 3년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삭을 어떻게든 난치면서 뉴캐슬에서 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마 내부적인 소스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뉴캐슬은 그 명단에 포함된 선수 중 하나가 잭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슈코가 안 됐다고 해서 마냥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뉴캐슬이 세슈코 아니면은 절대 안 팔아. 절대 우리 그런 거 없어. 선수도 세슈코 딜 터지면은 우리 이적 안 하기로 했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냥 나쁘게 볼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와킨스, 잭슨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잭슨이 남아있긴 해서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첼시가 과연 어느 금액에 판매하려는지 그리고 잭슨이 정말 나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확고한지 추가 보도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로마노가 언급한 것에 의하면 잭슨은 나올 의사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잭슨은 잔류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추가 보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첼시는 잭슨을 정말 안 팔고 싶어 할까요? 전 판매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은 잭슨을 이렇게 높은 금액에 못 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슬슬 다른 팀들도 9번을 채우고 있어요. 지금 리버풀 이번에 이삭 데려오면 끝나죠. 아스날 채웠죠. 맨시티 필요 없죠. 맨유도 세슈코 채웠죠. 아스톤빌라가 천문학적인 비드? 가능성 그나마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점차 큰 돈을 쓸 만한 팀들 그리고 잭슨도 메리트가 있어서 이적할 만한 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잭슨이 뭐 라리가라든가 세리에라든가 분데스리가 과연 첼시가 요구하는 그 금액을 그쪽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잭슨도 몸값을 정말 높게 측정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이 선수를 데려가려면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첼시의 스탠스 자체도 잭슨 정도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적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뉴캐슬이 잭슨 데려간다? 괜찮아요, 이것도. 근데 어느 금액에 어떤 딜이 들어갈지를 좀 봐야겠다. 이 로익 탄지가 언급한 것들을 직접 보게 되면은 리버풀이 바르콜라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오랫동안 바르콜라를 주시해 왔으며 이러한 오랜 관심이 선수를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르콜라의 소속팀은 그를 판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리버풀이 영입을 성사시키려면 상당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억 유로 가까운 비드는 무조건 필요한다 라는 말은 있습니다. 지금의 내용을 약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러한 오랜 관심이라고 나왔어요. 로익 탄지가 오랜 관심이라고 얘기한 거는 리버풀이 꽤나 전부터 바르콜라한테 신호를 보내면서 야, 너 거기 파생 좀 괜찮아? 뛸만해.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의 분위기를 보면은 흡이차랑 우선 두에가 라인업에서 확고히 들어가기 때문에 바르콜라가 1옵션으로 자리를 뚫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흡이차랑 두에가 1순위지 바르콜라가 2순위로 지금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 딱 봤을 때 야, 콜라야, 너 앞으로 대표팀도 쫙쫙쫙 뽑히고 유연하게 꾸준한 기회를 받을 거라면은 한번 이적 생각해보는 거 어때? 하지만 바르콜라를 이삭과 함께 데려오려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호드리구 바르콜라를 보고 있는 건데 이러한 옵션은 이삭 영입이 실패했을 때 플랜 B로 레프트 윙을 건드리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뉴캐슬을 압박하는 겁니다. 굉장한 압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삭을 안 팔고 싶다? 이제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삭은 이미 에디 하우와의 이런 면담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뉴캐슬하고 뛸 생각도 없다. 끝장 보자 그냥. 나 예전부터 판매해달라고 했는데 너네가 관심 없다고 하고 절대 안 팔겠다 하면서 대체자 제대로 물색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내 탓해? 난 뉴캐슬에서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어 라고 의견을 확고히 하고 있고 대체자를 데려와야 되는 압박 속에서 이삭을 남길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어쩔 수 없이 구단은 이삭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리버풀은 지금 뉴캐슬이 대체자 찾는 것도 솔직히 시덥잖아요. 노력하는 거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빨리 팔아야 우리도 돈을 높게 쳐주고 서로 기분 좋게 빨리 끝내죠.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좀 깡패처럼 돼버린 거긴 한데 리버풀도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쳐주겠다 아니었습니까? 야, 우리가 너네 시간 살게요. 시간 살게. 조금 빨리 팔아줘. 그럼 더 가격 쳐줄게. 우리가 PL 레코드 찍고 우리 비르치 데려오면서 이걸 썼지만 한 번 더 해줄게. 빨리 팔아줘. 대체자 빨리 데려와. 돈 우리가 비드 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버풀은 이번에 로익 탄지가 직접 언급한 바르콜라 관심을 보여주면서 혹여나 이 상황에서 이삭한테 비드 안 하고 우리 레프트 윙 보강할게 이렇게 압박을 준 겁니다. 사실 리버풀은 여전히 이삭을 데려올 수 있으면 이삭을 데려오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이삭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리버풀이 혹여라도 돈을 빼버린다. 뉴캐슬은 이삭 프리시즌 개 망쳐놓고 이삭 마음 살랑살랑 흔들고 이삭한테는 야, 우리 최선을 다했어. 근데 어떻게 뉴캐슬이 너가 있는 팀이 대체자 안 데려오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었어. 우린 최선 다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뉴캐슬 팀만 그냥 박살내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뉴캐슬도 이제 돈 필요하거든요. 막 센터백 보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미드필더도 부상 나오면서 갑자기 뭐 맥긴도 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위사도 데려오면서 돈도 또 써야 되고 생각보다 뉴캐슬도 돈이 꽤 필요해요. 이삭이 나간다는 전제 하에 또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뉴캐슬이 이삭을 팔게끔 상황을 만들고 이삭하고는 호감작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뤄질 만한 바르콜라까지 언급을 해버린 겁니다. 바르콜라를 언급하는 게 또 왜 좋냐? 뉴캐슬 압박과 별개로 리버풀은 드리블에 능한 윙어가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리시즌 때 각포보다 은그모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둘은 비교되는 클래스 아니에요. 아직 은그모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기회를 보장받을 만한 실력은 아직 아닌 거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08년생의 윙어가 프리미어리그처럼 피지컬적으로 힘든 리그에서 갑자기 뭐 엄청난 활약을 보인다. 그래서 리버풀이 레프트윙 보강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이삭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바르콜라가 떴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콜라를 먼저 팔겠다는 아니지만 1억 유로에 가까운 비드는 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1억 유로 넣으면 몰라요 이거. 이번 이적 시장이 다 나퍼세일에도 결국에는 세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르콜라는 파리 생제르맹
전망에서 1옵션의 윙포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이 바르콜라 데려온다? 와 맛있죠. 02년생 바르콜라, 99년생 각포. 유형면에서도 한 선수는 드리블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 한 명은 킥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를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사가 안 돼? 저 바르콜라 괜찮은데? 전 바르콜라 대단히 높게 봐요. 순수하게 라인을 다 박살낼 수 있는 타입이에요. 트랜지션 상황에서 상상해보세요. 바르콜라, 비르츠, 소보슬라이, 케르케즈, 좌측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 개인이 라인을 뚫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패스나 이런 것들 팀워크로 가는 거지, 사실 한편으로는 개인이 그 라인을 다 박살낼 수 있으면 보여줘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마르를 이렇게 연호하고 네이마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개인이 다 파괴시킬 수 있어서 아닙니까? 결국 그 근간은 드리블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시킨 베이스가 드리블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빅클럽 라인들에서는 윙어들은 이 드리블이 더 특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근데 바르콜라 리버풀에 온다? 완전 땡큐죠. 저는 아예 반대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가 안 되면은 바르콜라 1억 유로 넣어도 저는 오케이. 근데 물론 1억 유로보다는 좀 깎고 싶을 거예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돈에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바르콜라한테 1억 유로를 설령 쓰더라도 납득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호드리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조금 머리 아픈 게 뭐냐면은, 호드리구는 순전히 라인을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좋은 선수 맞고 드리블도 꽤 괜찮은 선수 맞지만은 바르콜라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바르콜라가 오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 받는 주급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순수 드리블, 우리 팀에 없는 이 유형이 오게 되면은 어차피 중앙하고 측면에서 스코어러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더 좋거든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이 여러 포함된다고 해서 득점이 진짜 상승할까요? 완전히? 상승은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슈팅은 모두 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적하기 전에 이 팀에서 15골 넣어서 여기 15골 넣어서 여기 15골 넣어서 해서 와가지고는 합작 50골? 그건 다른 얘기죠. 그 팀에서 슈팅 지분율이 본인이 높았다 하면은 그렇게 합쳤을 때는 본인의 슈팅 지분율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리버풀한테 온전히 필요한 거는, 물론 그런 공격 포인트도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심지어 바르콜라는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40개 넘게 쌓았습니다 지난 시즌. 그런데도 이런 드리블, 마지막 스코어러들한테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값이 좋은 선수가 오면은 와우,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현재 리버풀이 바르콜라한테 진짜 관심을 보이면서 호킨스도 1억 유로에다가 선수가 약간 이적 의사만 보이면은 현실적으로 진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바르콜라가 단순히 뉴캐슬을 압박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진짜 관심도 들어가 있을 거다. 대단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